여러분들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강의예요. 해부에 있어서는. 그래서 마지막 강의인데 여러분들 보시면 오늘 배울 건 이제 혈관, 이제 앞으로 혈관인데 동맥, 정맥, 그다음에 림프관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또 2 학기 때는 이제 신경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수술할 때 제일 사고가 나는 이유가 혈관이야, 혈관. 그다음에 신경. 그러니까 혈관에서 왜 성형 수술하다가 과다 출혈로 환자 사망한 경우가 있잖아요. 특히 동맥을 잘못 건드리면은 나중에 지금 오늘 시간 배우겠지만 심장에서 계속 그쪽으로 피가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혈액 전체에 한 얼마 정도 이상 소실이 되면은 환자가 사망하게 됩니다. 특히 어린이들한테는 더 치명적이에요, 어른들보다. 왜냐면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전체 혈액 볼륨이 작잖아. 그치? 거기서 그러면 퍼센티지야. 어느 전체 혈액에서 얼마 정도 로스가 되면은 생명 위험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아간미안 수술할 때도 굉장히 혈관에, 왜냐면 피가 막 쏟아져 나오면 당황하게 돼 일단 여러분들 시술할 때. 수술 뭐 아무리 간단한 시술이라도 얼굴에, 오늘 배우겠지만 얼굴에 굉장히 중요한 동맥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잘못 건드린다. 거기를 메스로 만약에 끊었다든지 그러면 뭐 잊기도 좀 힘들어. 머스를 뭐 쪼끔 잘라낸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막 이렇게 뿜어져 나와. 얼굴에 막 튀고 그래. 왜 여러분들 텔레비전에서 보면은 얼굴 막 튀잖아. 그게 동맥 잘못 건드려서 나오는 거거든요. 환자 심장에서 바로 이렇게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혈관을 잘 알아둬야 돼. 그래서 시술할 때 혈관 지나가는 길을 잘 피해서 뼈를 깎든지 뭐 머스를 잘라내든지 해야 돼요. 혈관을 잘라내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혈관을 아주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혈관을 잘라내면 안 돼요. 널브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널브는 2 학기 때 배울 거고 신경은 이번 학기에 인제 혈관을 배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뼈 무슨 머슬 뭐 리가먼트 이렇게 배웠잖아요.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혈관이에요. 혈관을 어떤 경로를 통하는지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왜냐하면 혈관은 길이라고 생각하면 돼. 길이 어떻게 길을 따라가면은 주위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인제 머슬, 리가먼트 인제 뼈 그런 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번에 혈관을 배울 때 지금까지 배웠던 좀 머리뼈, 특히 머리뼈 그다음에 뭐 이게 머슬 그런 거기를 다시 한번 다 복습을 하도록 하세요, 오늘 실습 시간에. 그럼 먼저 혈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360 페이지. 그래서 혈관 먼저 심장부터 시작해요. 왜냐면 아터리가 동맥이 심장에서 시작해. 심장 구조에 대해서 알면 돼. 그래서 이 정도는 요즘엔 초등학생들도 이 정도는 다 알아. 그치? 그래서 자세하게 안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다 아는 내용이니까. 심장이 이렇게 있고 여러분들 360 페이지 보면은 그 몸의 순환계 하트, 그러니까 하트. 그다음에 빨간 게 지금 동맥이에요. 동맥, 그다음에 파란색으로 한 게 정맥. 그다음에 모세혈관, 여기 나중에 인제 모세혈관 이제 카필러리 되어 있고, 그다음에 림프절도 오늘 오후에 배우겠지만 림프절, 림프 노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레스터 서큘레이션이라고 해 가지고 이건 뭐냐면은 심장하고 폐 사이의 서큘레이션이야. 그래서 더러운 피가 superior vena cava로 해 가지고 여기가 오른쪽이죠. 오른쪽 심방으로 들어와서 라이트 아트리움에 들어와서 라이트 벤트리클을 거쳐서 어디로 가냐면은 폐로 가서 깨끗하게 한 다음에 폐에서 깨끗한 피가 다시 펄 저기 레프트 아트리움에 해 가지고 여기 레프트 벤트리클에 의해서 온몸으로 이렇게 순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게, 아터리는 뭐 깨끗한 피, 그다음에 베인은 더러운 피가 아니고
그치? 왜 그럴까? 아터리라는 거는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을 아터리라고 그래. 깨끗한 피를 담은 혈관이 아터리가 아니고 그다음에 심장으로 들어오는 거를 그 베인이라고 그래요. 더러운 피가 베인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제일 우리 몸에서 제일 더러운 피가 어떤 그 혈관일까? 이거야. 이거. 펄모너리 아터리가 우리 몸에서 제일 더러워요. 왜냐면 이 더러운 피가 그 심장에 그 폐에 가서 저기 깨끗하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 저기 조직학 시간하고 저기 생리학 시간에 배웠죠. 어떻게 깨끗하게 되는지. 그게 다시요. 깨끗한 피가 다시 그러니까 그 심장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더러운 피는 펄모너리 아터리고 우리 몸에서 제일 깨끗한 피는 펄모너리 베인에 있어. 펄모 베인은 심장으로 들어가는 거를 베인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베인으로 가고 여기서 그 벤트리클의 수축에 의해서 온몸으로 순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요거를 인제 폐하고 심장 사이를 인제 그 소순환 레스 서큘레이션이라고 하고 그레이터 서큘레이션은 그러면 여기 레프트 벤트리클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그 전 온몸으로 나가는 거를 그레이터 서큘레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림페틱 시스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배울 거는 레스 서큘레이션 아니 그레이터 서큘레이션 어떻게 온몸으로 가느냐 특히 머리 및 목으로 어떻게 가느냐 혈관이 그 저기 아터리가 동맥이 어떻게 가느냐 그거를 배울 겁니다. 그래서 심장의 순환로 해 가지고 이거 펄모너리 아터리 이렇게 잘라서 나온 거고 인제 이 베인은 정맥 순환계는 인제 오후에 배울 거예요. 오늘 오전에는 동맥 순환계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동맥은 여기서 그 쭉 해서 어떻게 가느냐 이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동맥과 정맥 이건 뭐 여러분들 다 아는 거고 카필러리 해 가지고 여기서 깨끗한 피가 와서 그 조직 내에서 더러운 피를 이게 하수구가 인제 베인이에요, 베인. 이렇게 모아서 베인으로 가서 다시 심장으로 가서 또 폐에 가서 깨끗하게 하고 다시 오는 거죠. 그래서 심장 각부의 위치 여러분들 여기 그 5번째 인터코스탈 스페이스 지난번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래서 약간 이렇게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그래서 이걸 인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위치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362 페이지 보면은 그래서 여기다가 인제 청진기를 대고 심장 박동을 듣는 거죠. 그래서 한번 쭉 보세요. 벤트리클은 그 그다음에 심방과 심실 사이에는 밸브가 있어서 역류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어 그 여기 이건 전체적인 심장 모양이고 심장에 대해서는 2 학기 때 또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심장에 대해서 이거 자세하게 하지 않고 이런 게 있다 이 정도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제 심장의 앞면 심장에 이제 관상동맥이라고 들어봤죠? 심장 여기 관상동맥이 코로너리 아터리가 여기 막히면 어떻게 돼? 여기 심장 그 머슬 자체에 심장에 피가 공급이 안 돼서 어떻게 돼요? 심근경색이 생기는 거야 심근. 심근이 뭐야? 심장의 머슬이 경색. 완전히 피가 안 돌아서 멈춰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 스텐트를 넣어 가지고 막 뚫어 주고 그러죠? 예 그다음에 코로너리 사이너스 이건 베인이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오른 심 그 시 오른 심방 해 가지고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심장의 심실 이런 거는 또 나중에 2 학기 때 다 배울 겁니다. 이렇게 배울 거고 쭉 보세요. 심장 판막이 그 오른쪽 거는 삼천판 트리커스피드 밸브라고 하고 판막이란 게 뭐냐면 심방하고 심실 사이가 역류가 되지 않게 이렇게 막아 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돼?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들이 뭐 이런 게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심장 수술을 받아서 이런 거 새로 대체하는 거를 넣어 주거나 그런 시술을 하죠, 수술을. 바이커스피드 밸브는 이거는 왼쪽에 있는 거고 이건 이천판. 이렇게. 그래서 심장이
그 선천적으로 기형이 되거나 그러는 저기 어린이들이 많은데 그러는 어린이들을 그 소아 흉부외과에서 이렇게 수술을 하죠. 근데 마찬가지로 펄머너리 밸브, 아오틱 밸브에도 이렇게 역류하지 않게 왜냐면 깨끗한 피하고 더러운 피가 막 섞이면 어떻게 돼? 그러면 정수가 안 되는 거죠. 그 혈액이 깨끗한 거는 깨끗한 데로 가야 되고 더러운 건 더러운 거로 딱 분리를 해 줘야 되는데 선천성 심장 기형이 되면은 깨끗한 피하고 더러운 피하고 막 섞여. 그러니까 몸에 깨끗한 피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들이 굉장히 아프죠. 잘 뛰지도 못하고. 그래서 363 페이지 보시면 그 라이트 아트리움 해 가지고 그 라이트 아트리움은 어떻게 돼? 그 더러운 피가 모이는 곳이에요. 더러운 피가 모이는 곳은 여기 여기 보면은 superior vena cava. superior vena cava는 다른 몸에서 오는 게 인제 이쪽으로 들어가서 그 라이트 아트리움으로 들어가는 거죠. 또 심장에서 모이는 더러운 피는 어디를 통해서 들어가냐면은 여기 코로너리 사이너스. 코로 관상 전맥동이 들어가요. 363 페이지 하고 있어요, 지금. 그다음에 라이트 벤트리클은 아까 피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간다? 펄모너리 아터리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폐에서 깨끗하게 한 다음에 다시 레프트 아트리움. 레프트 아트리움은 뭐가 들어가? 펄모너리 베인이 들어가요. 그다음에 레프트 벤트리클에서 인제 그 온몸으로 나가는 거죠. 온몸으로 나갈 때 그냥 팍 나가는 게 아니라 호수 어떤 큰 관이 있어. 그거를 인제 이 본격적으로 인제 여러분이 배울 게 여기서 나가는 거야. 여기서 아오타라고 그래. 에오타, 에오타. 그러니까 아터리는 그냥 그 동맥 혈관이고 그 대동맥 큰 거를 큰 동맥을 대동맥이라 하는데 그걸 이름을 에오타라고 그래요. 에오타. 근데 이름이 그 어센딩 에오타. 여기 심장에서 시작해서 약간 올라간다고 그러죠. 올라가는 모양이어서 어센딩 에오타라고 그러고 아치를 이룬다고 그래서 아치 오브 에오타. 그다음에 인제 이게 내려가요. 내려가면서 디센딩 에오타라고 그래요. 에오타고 하는데 그 머리 밑 목은 어디서 목으로 가는 그 그거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여기 아치 오브 에오타에서 나와요. 이왕 올라간 김에 머리 밑 목으로 이렇게 피를 보내주고 나머지 부위는 전부 다 디센딩 아오타에서 나가고 이 그러면 아치 오브 에오타에서 어떻게 나가느냐 그 라이트하고 레프트가 좀 달라요 나가는 길이. 그 라이트는 먼저 그 브라카이오세팔릭 트렁크라고 그래. 브라키오세팔릭 트렁크. 여기서 나가서 먼저 그 라이트 서브클라비안 아터리 또 갈라져. 그 라이트 카먼 카로티드 아터리로 갈라지고 레프트는 이런 브라키오세팔릭 트렁크가 없고 바로 그 아치 오브 아우터에서 바로 그 카먼 카로티드 아터리가 나가고 레프트 서브클라비안 아터리가 나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약간 비대칭이야. 비대칭이야. 그래서 브라키오세팔리 트렁크를 뭐라고 또 하냐면은 그 무명동맥이라고 그래. innominate artery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름이 없다는 뜻이야. 그 nominate가 이름 붙이다고 앞에다 in을 붙여서 아니 없다. innominate artery 무명동맥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무명동맥이라고도 많이 쓰니까 브라키오세팔리 트렁크 또는 innominate artery가 다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나온다. 이거 잘 알아두도록 하세요. 그래서 right하고 left가 서로 다르다. 그래서 그 선천성 심장병의 심장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이런 대동맥 그러니까 아치 오브 아우타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그 그런 어린이들도 꽤 많아요. 이것도 다 수술을 해요. 그래서 다이로드 카틸리지가 있고 이렇게 하이오이드 본이 있고 이런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가느냐? 이건 코로너리 아터리는 이건 심장으로 가는 아터리고 어센딩 아우타, 아치 오브 아우타, 디센딩 아우타. 이 정도는 예 이 정도 여러분들이 안 보고도 그릴 수 있어야 돼. 가끔 시험 문제 나와요. 안 보고도 그릴 수 있어야 돼. 이 정도는 이거 그만큼 이게 분지되는 그 과정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걸 알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서 369 페이지 그림.
그래서 계속 나올 거야. 이 족보를 잘, 그러니까 그 혈관이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그러니까 도로가 어디에서 시작해야지 알아야 길 찾기가 쉽죠. 마찬가지야 혈관. 혈관. 그래서 혈관하고 신경은 항상 얘가 조상이 어디서부터 내려왔는지 그 족보를 잘 따라가야 돼. 안 그러면 어떻게 돼? 길을 잃어 막. 밑에 가서 막 길을 잃고 그러면 곤란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제 바로 인제 그러면 그 머리 및 목으로 어떻게 올라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common carotid artery는 좌우 한 쌍 있다. 이거죠. 좌우 한 쌍 있잖아. 여기 한 쌍. 여기 그 right, left. 인제 이 common carotid artery가 external carotid artery, external 그다음에 internal로 갈라져요 또. 그다음에 그 right common artery는 brachiocephalic trunk에서 갈라짐으로 어떻게 돼? 약간 좀 짧아. 좀 짧죠. 요거니까. 짧지만 어떻게 한다고? 여기가 더 잘 보이겠다. 약간 좀 여기는 짧아요. 하지만 left는 여기 그 바로 arch of aorta에서 시작하니까 좀 더 길다. 이거예요. 이거. 그게 인제 370 페이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된다? 이게 어디서 이렇게 좌우 이렇게 되냐면은 트라키아하고 라링스에서 분리되고 목으로 올라감에 따라서 V자 모양으로 갈라지게 되고 어디 스터노클라비큘러 조인트에서 네거브 맨디블의 뒤쪽까지 가는 선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다음에 그 온목동맥 카먼 카로티드 아터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쵸? 이게 망가지면 그 머리에 목 그다음에 뭐 뇌와 눈으로 가는 혈관이 전부 다 막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잘 싸고 있어야죠. 카로티드 시스에서 잘 쌓여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 책에 그 그림의 5-24 여러분들 5-24 전에 뭐 배웠었죠. 또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쌓여 있어. 이렇게 여기가 앞이야. 여기가 앞이고 여기가 이 앞에 이게 카모 카로티드 아터리가 돼서 아까 여기 어디서 한다 그랬지? 스토노클라비큘라 조인트 넥 오브 만디블. 여기가 하요이드 본 위에 인제 만디블이 있겠죠? 여기서 이쯤에서 갈라져요. 이쪽으로 갈라지는 게 익스터널 카로티드 아터리, 요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인터널 카로티드 아터리. 그다음에 요거는 베이거스 너브, 그다음에 얘는 인제 또 오후 시간에 배울 건데 인터널 저귤러 베인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카로티드 시스에 의해서 쌓여 있어요. 그래서 요걸 인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갈라진다. 이렇게. 여기 여러분들 배웠죠? 여기 오모하요이드 머슬이에요. 이게 superior belly, inferior belly, 그다음에 얘는 다이가스트릭 머슬, anterior belly, posterior belly 있죠. 그다음에 이게 맨디블이죠. 그러니까 이쯤에서 그 카먼 카로티드 아터리가 그 익스터널하고 인터널로 갈라져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그 내곰 이쪽에서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온몸 그 동맥이 그 갈라지는 곳에 그 인터널 카로티드 아터리 여기가 약간 부어 있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카로티드 사이너스라고 그래요. 이게 혈압 감수기 기능을 해요. 하고 그러니까 너무 여기서 혈압이 높아가면 얘가 알아서 좀 조절을 해 줘야 돼. 너무 혈압이 심장에서 막 뿜어내는 대로 막 이게 인터널 카로티드 아터리는 어디로 가냐면 뇌하고 눈이라고 생각하면 돼. 뇌와 눈. 이게 심장에서 내가 막 뛰었어. 운동을 막 열심히 했어.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아 가지고 심장이 막 뛰어요. 뭐 심장이 막 뛰면 혈액을 평상시와 다르게 막 뿜어내. 뿜어내는 게 그걸 고대로 막 뇌하고 눈으로 간다고 해 봐. 그럼 어떻게 돼? 그러니까 열 받아 가지고 아이고 막 그러면서 사람들 쓰러지죠. 혈압이 높아지면 그 뇌혈관들은 상당히 델리케트한 게 많아요. 그것들이 너무 피가 많이 오면 어떻게 돼? 너무 물이 많이 오면 어떻게 돼? 호수가 터지죠. 그러니까 혈관이 터질 수가 있어. 뇌혈관이 터져요. 그럼 뇌출혈이 생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 갑자기 죽죠.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여기서 너무 혈압이 높아진다. 너무 많은 피가 올라간다 그러면 얘가
감지를 해서 좀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 그런 역할을 해요. 또한 이렇게 갈라지는 그 뒤쪽에 뭐가 있냐면은 캐로티드 바디가 있고 얘는 케모 리셉터 역할을 해요. 이거 저희 그래서 여러분들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벌터브라 아터리는 나중에 배우겠는데 얘는 그 카몬 카로티드 아터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 나와. 어디서 나오냐면 서클라비안 아터리에서 나와요. 벌터블라 아터리는. 그래서 얘는 그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그 얘도 들어가요. 들어가서 얘도 그 뇌에 혈액을 공급을 해요. 왜냐면은 카몬 카로티드 아터리가 만약에 잘라졌다. 무슨 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얘라도 좀 괜찮아야 그 뇌에 피를 공급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부터는 뇌로 들어가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크게 그 나눠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 이렇게 브라키오세팔리 트렁크에서 이거 라이트죠. 라이트 오른쪽 카몬 카로티드 아터리 해서 얘는 다시 익스터널 그다음에 인터널 카로티드 아터리로 나눠진다. 그다음에 그 브라키오세팔리 트렁크에서 갈라지는 서클라비안 아터리가 있었죠. 클라비클 아래에 있다는 뜻이야. 서클라비안 아터리에서는 벌터브라 아터리는 그 뇌로 들어간다. 이거 이렇게 나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브라키오세팔리 트렁크에서 이제 오전에 배울 게 그럼 익스터널로 갈라진다 그랬지. 익스터널 갈라지는데 이 익스터널도 또 그 여러 가지 가지를 내요. 올라가면서 가지를 내고 인터널도 또 가지를 내요. 그다음에 그거를 인제 차차 배우는 거예요, 각각. 어떤 가지를 어떻게 내는지를 이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먼저 373 페이지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맨디블이야. 여기 맨디블이고 여기가 이게 카로티드 쉬스에 쌓여 있어요. 이게 뭐라고? 카몬 카로티드 아터리. 굉장히 크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아터리는 이게 시신에서도 탄력이 있어. 왜냐면은 이렇게 수축하고 피를 공급해야 돼 탄력이 있고 옆에 이건 뭐냐면 얘는 그 베이거스 너브 10번째 뇌신경이죠. 그다음에 약간 좀 이렇게 탄력이 좀 떨어진 혈관은 인터널 저귤라 베인. 이게 카로티드 쉬스에 쌓여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제 본격적으로 바깥 동맥에서 그러면 익스터널 카로티드 아트에서 어떤 가지가 나오는지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에서 몇 번 엑시스로 나가면 어디로 갈 수 있는지 인제 그걸 보는 겁니다, 이 혈관을 물줄기를 따라서. 그래서 373 페이지 보면은 바깥 동맥은 그 인터널 카로티드보다 가늘고 이거보다 가늘고 여기는 인제 인터널 카로티드 아터리는 나중에 또 배울 거예요. 그 타이로이드 카틸리지의 위 모서리 옆 높이에서 갈라져서 그 뇌와 시각기관을 제외한 그 헤드, 페이스 4개 앞부분에 분포한다. 뇌와 시각기관은 누가 담당해? 인터널 카로티드 아터리가 담당해. 인터널 카로티드 아터리가. 그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익스터널 카로티드 아터리가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치과 영역에서 제일 많이 부딪히는 혈관이 누구겠어? 익스터널 카로티드 아터리지. 그쵸? 이게 다 치과 영역이니까. 그래서 그 바깥 동맥은 아까 배웠어요. 그 여기서 내고부 만디블에 여기까지 다 이른다. 375 페이지 그 그림 그 아까 그 그림 5-23에서 아까 설명했죠. 그다음에 어디 분포하느냐 쭉 한번 쭉 보세요. 고 그다음에 익스트라 카로티드 아터리 가지가 8개가 있어. 8개. 8개를 각각 배울 겁니다. 8개를. 그래서 그 5-21 보시면 그 그림 5-20 여기인데 373 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시작 부위 그러니까 앞으로 가는 게 있어. 익스터널 카로티드 아터리에서 앞으로 가는 게 뭐가 있냐면은 먼저 superior thyroid artery가 있어요. 일단 이름을 한번 봅시다. 그다음에
쭉 올라가서 앞으로 가는 가지가 뭐가 있냐면은 링궐 아터리가 있어. 링궐 아터리가 있고 그다음에 또 앞으로 뭐가 내냐면 페이셜 아터리가 있어. 이게 페이셜 아터리가 여기서 내려와서 이게 다 페이셜 아터리야. 눈까지 가는 게. 이게 다 페이셜 아터리야. 이거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뭐가 어느 아터리가 중요할까? 이 페이셜 아터리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다음에 안 저기 뒤쪽으로 가는 게 있어. 앞쪽으로 가는 아터리가 있고 앞에도 물을 내줘야죠. 이게 물줄기라고 하면은 뒤쪽에는 뭐가 있냐면 오시피탈 아터리가 있어요. 아스피탈 아터리가 뒤쪽으로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좀 위에서 파스튜리어 오리큘러 아터리가 있어요. 이렇게 이건 뒤쪽으로 가는 아터리야. 그다음에 안쪽으로도 넣어줘. 그 물줄기를 대줘야죠.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이거예요. 이게 ascending pharyngeal artery예요. ascending pharyngeal artery. 그다음에 끝까지 가는 게 있어. 그게 뭐가 있냐면은 superficial temporal artery. 저 위까지 쭉 올라가. 이게 superficial temporal artery예요. 이게. 그다음에 가다가 또 가지를 내요. 얘가 뭐냐면 가는 길에 또 나가는 가지가 뭐가 있냐면은 maxillary artery. maxillary artery. 그러니까 maxillary artery하고 superficial temporal artery가 종말가지인데 또 maxillary artery도 여기서는 간단하게 나왔지 이거 자체도 상당히 복잡해요. 그래서 이 8가지 가지 어떻게 주행하는지는 잘 알아두도록 하세요. 더 중요한 걸 얘기한다면 링걸 아터리, 링걸 아터리 어떻게 주행하는지, 그다음에 페이셜 아터리, 그다음에 관계된 게 이제 슈퍼피셜 템포럴 아터리, 특히 또 막실러리 아터리. 요 4가지는 잘 알아두도록 하세요. 주행을. 다른 건 몰라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8개 중에 4가지가 특히 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오는 가지 그다음에 얘네가 어떻게 방향으로 나오는지 그것도 잘 알아둬야 돼. 8개 가지. 여기에서 그 인터널 카로티드 아트리에 이거는 이거 마찬가지고 설명했고. 그러면 인제 하나씩 봅시다. 그 첫 번째 나오는 게 앞으로 나오는 게 뭐가 있다고 했죠? superior thyroid artery. 그러니까 얘도 또 가지가 있어. 얘도. 그러니까 댐에서 물이 떨어져서 이제 각 그 논으로 막 퍼지잖아요. 그러면 가지가 그러니까 얘는 아터리라고 그러지 않아. 아터리지만 아주 작은 물줄기이기 때문에 브랜치라고 그래요. 이제부터는 브랜치. 작은 건 브랜치, 그나마 좀 큰 건 아터리라고 그래요. 또 브랜치스 여러 개가 있어.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 그래서 첫 번째 뭐가 있냐면은 인프라 하이오이드 브랜치 얘는 어디로 가냐면은 여기 방패 목불근. 그다음에 스토노클라이더 마스토이드 브랜치 얘는 이 머슬로 가겠죠. 그다음에 스피리어 라린지 아터리 라린스 그쪽에 가고 그다음에 크리코타이로이드 브랜치 이거 가겠고 글랜줄라는 타이로이드 글랜드 여기 타이로이드 이름 자체가 그다음에 머스큘러 브랜치 인피리어 파렌지얼 컨스트릭터 머슬 배웠죠? 여기 가요. 스피리어 타이로이드 그 아터리는 그다음에 두 번째 얘는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 나오는데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어센딩 파린지얼 아터리죠. 얘는 어디로 가냐면은 뭐가 있냐면 파린지얼 그 브랜치스가 있어요. 얘는 superior, middle, 그 pharyngeal constrictor muscle. 아까 inferior는 얘가 같지. superior thyroid가. 그래서 superior, middle, pharyngeal constrictor muscle은 ascending pharyngeal artery가 가요. 그다음에 palatine 가요. palatine. 중요하죠. palatine, soft palate 그 안쪽에 있는 거 얘기. 안쪽으로. 얘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여기다가 그 혈관을 그 피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프리버터브랄 브랜치스 이런 데 쭉 가. 이거 다 머슬이에요. 머슬, 카로티드 시스 이런 게. 그다음에 인피리어 팀파닉 아터리, 팀파닉 캐비티 하고 메닌지얼 브랜치, 파스티리어 크레니얼 포사까지도 가요. 이게 어센진 파린지얼 저 안쪽 뒤쪽으로 이게 안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오면서 앞으로 가는 거. 그게 뭐죠? 링걸 아터리. 링걸 아터리는 그 잘 알아두도록 하세요. 그래서
링거 아터리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 물줄기가 나오는데 좀 더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얘를 나눴어요. 어떻게 나눴냐면은 그 첫째 부분, 첫째 그다음에 둘째 이렇게 셋째 부분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첫째, 여기가 커먼 카로티드 아터리에서 익스터널, 인터널로 갈라지죠. 그래서 세 번째 여기 링걸 아터리가 나오는데 그 첫째 부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수프라하이오이드 브랜치가 나와. 여기 수프라하이오이드 브랜치. 그 378 페이지 밑에 수프라하이오이드 브랜치는 어디로 가냐면은 하이오이드 본 붙어 있는 근육에 거기서 피를 공급해 줘요. 그다음에 둘 그 여기 이 수프라하이오이드 이게 그거고 그다음에 둘째 부분은 이쪽은 도절 링걸 브랜치가 있어. 이게 하이오글라서스 머슬이에요. 하이오글라서스 머슬. 여러분들 오랄 캐비티 할 때 배웠죠? 이게 맨디블이고 이게 턱이야. 턱이고 하이오글라서스 이게 하이오이드 본이죠. 하이오이드 본, 하이오글라서스 머슬, 그다음에 이게 주니어 하이오이드 머슬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얘가 주니어 글라서스 머슬. 빨간 부분이 머슬이에요. 그래서 머슬을 항상 알고 머슬이 그 인디케이션이야. 이 혈관을 지나는데 표현할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얘가 두 번째 부분 나눈다면 요쪽 그 브랜치스가 또 나눠져.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얘가 물줄기가 지나가면서 계속 물을 이렇게 기류를 뽑아 그 작은 뭐 하천을 내 가지고 여기다 피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산소하고 영양분을. 그래서 여기는 도절 링걸 브랜치스. 여러 개가 있어요. 이거 뭐 한두 개만 했지만 도절 링걸 브랜치스. 혀등가지는 두세 개 있고 도점 오브 텅에 올라가서 글로서 팔라틴 아치, 그다음에 팔라타인 탄슬, 그다음에 소프트 펄레이트 여기 분포한다. 그러니까 혈관 분포는 그러니까 약간 중복되는 게 많아요. 다른 데서도 중복이 돼 한 군데에서. 왜 그럴까? 그래야 한 혈관이 막혀도 다른 혈관에서 피를 공급받을 수 있잖아요. 그쵸? 널브는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치? 그렇지만 혈관은 한 중요한 부분은 여러 혈관들이 중복해서 그 공급 피를 공급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다음에 요거 여기 인제 고렇게 나눠진다. 이렇게 도절 링괄 브랜치스. 그래서 379 페이지 요약을 보면 되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그 세 번째 부분은 여기 이게 두 번째 부분이고 세 번째 부분은 이쪽인데 이쪽은 하이오글라서스 머슬을 나와서 뭐가 있냐면은 sublingual artery가 있어요. sublingual. 그러니까 혀의 밑이란 뜻이에요. sublingual artery. 얘는 어디에 분포하냐면은 마일로하이오이드 머슬, sublingual gland, 그다음에 설소대 floor of oral cavity 에 분포하고 약간 위로 올라가는 딥 링과 아터리는 에이펙스 오브 텅 여기에 분포를 해요. 여기에. 그치 여기. 그러니까 이게 나눠서 이렇게 분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들 링과 아터리 이 정도는 알아두도록 하세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 이거 인제 인터널 카로티드 아터리, 익스터널 카로티드 아터리고 그 여기 링걸 아터리 나오면서 하이오이드 본에 인제 나오고 아까 여기 superior thyroid artery 있고 여기 나오면서 어떻게 이렇게 브랜치를 내느냐. 이게 첫 번째 파트, 두 번째 파트, 여기 세 번째 파트 이렇게 apex of tongue까지 이렇게 쭉 tongue이 상당히 혈관이 많은 조직이에요. 왜냐하면 계속 움직이잖아. 먹을 때도 움직이고 말할 때도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치과 치료하다가 혀를 잠깐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돼? 혀에서 피가 많이 나와요. 이렇게 혈관이 많이 분포되고 있어. 그래서 어린이들 특히 치료할 때 하이스피드를 이제 치아를 깎는데 애가 막 혀가 계속 움직이지. 그러면 아주 조심해야 돼. 잘못하면 뭐 혀 절단하는 것도 문제지만 혀가 끊어지면서 피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하도록 하세요.
그 동맥이지 그때는. 물론 여기 정맥도 있지만 피가 막 뿜어져 나오는 건 동맥이에요. 그래서 요거. 그래서 요런 그 전에는 요런 뭐 본이 있고 이런 머슬만 배웠으면 그러니까 이번에는 혈관도 같이 들어가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2학기가 되면 여기에 너브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링걸 아터리.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페이셜 아터리. 페이셜. 그러니까 오전에 그 첫 번째 파트는 이 페이셜 아터리 상당히 중요합니다. 페이셜 아터리. 그래서 381 페이지. 거기 보시면 그 페이셜 아터리는 링걸 아터리보다 위에서 시작한다. 그러니까 나중에 분지한다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그 분포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눈에서부터 뭐 그 다 그냥 그 분포가 많이 되기 때문에 얘도 나눠. 서비컬 파트, 목 부분하고 얼굴 부분하고 나눠요. 그래서 목은 그 시작 부위에서 시작해서 마세터 머슬 그 앞부분까지, 얼굴 부분은 그 마세터 머슬에서 시작해서 그 목 그 입을 지나서 코 또 안쪽 구석 그 앵귤라 그 파트까지 안쪽 눈구석까지 이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여기 그러니까 얘가 카먼 카로티드 아터리 익스터널 나오죠. 나면서 먼저 superior thyroid 아터리 여기 ascending pharyngeal 아터리 안쪽에 냈지. 그다음에 링걸 아터리 이거 배웠죠. 그다음에 인제 그다음에 facial 아터리가 나와요. 이 facial 아터리가 나오는데 그 어떻게 내는지 한번 봅시다. 이거 상당히 여기 얼굴 자체를 다 해. 그러니까 턱부터 눈까지 다 해요, 얘가. 그러면 페이셜 아터리 목 부분에 뭐가 있냐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그 어센딩 펠라타인 아터리가 나와. 어센딩 펠라타인 여기 올라가는 펠라타인 아터리가 나와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탄실라 브랜치가 있어요. 탄실라 브랜치가 있고 또 글랜듈라 브랜치가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서브멘탈 아터리. 그러니까 턱 밑에 서브멘탈 아터리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씩 봅시다. 그래서 서비컬 파트 382 페이지 보시면 그 먼저 그 어센딩 펠러타인 아터리 얘는 어디로 가냐면은 쭉 보세요, 여러분들. 그 다 읽을 수가 없어. 펠러타인 글랜드, 펠러타인 어센딩 펠러타인이니까 어떻게 됐어? 국외선으로 가겠지. 그 펄레이트 연국에 소프트 펄레이트. 아까 소프트 펄레이트도 가는 혈관이 있었죠.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중복돼서 피를 공급해. 그래서 하나가 막혀도 그 다른 하나가 그 혈관이 갈 수 있게. 그래야지 그 조직이 어떻게 돼요? 괴사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피가 안 돌면 어떻게 돼? 그 조직은 그냥 괴사야. 그래서 일정 시간이라도 피를 받지 못하면 그 조직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썩고. 그러니까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중복되게 이제 혈관이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탄실라 브랜치. 탄실라 브랜치 요거는 어디로 가냐면은 그 펠러타인 탄실과 루트 오브 텅에 분포한다. 그 경로는 여러분들 보면은 여기 머슬이 계속 나와. 그것까지 제가 일일이 그 설명할 수가 없어. 그거는 여러분들 다 배웠기 때문에 그 아틀라스를 보고 한번 이렇게 그 공부를 하세요. 그다음에 글랜듈라 브랜치스 여기는 글랜드로 가겠지. 서브맨디블라 글랜드로 가요. 서브맨디블라 글랜드. 그다음에 서브멘탈 아터리. 서브멘탈 아터리 이거 좀 중요해요. 서브멘탈 아터리는 좀 커. 그래서 얘는 브랜치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래? 아터리라고 그래. 아터리. 등급이 달라요. 그래서 그 임플란트 시술을 할 때 그 서브멘탈 아터리도 많이 그 손상을 받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떻게 어느에 위치하는지 어디 깊게 위치해. 바디 오브 맨디블 바로 아래에 있는 다이가스트릭 머슬 그의 엔티리어 벨리에 깊게 위치해. 여기가 엔티리어 벨리 이쪽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 혈액을 공급하고 그다음에 서브링거 아터리와 서로 연결돼요.
나중에 링걸 아터리 중에 아까 서브링걸 아터리가 서로 연결돼. 그래서 하나가 그 망가져도 아까 서브링걸 아터리 있었잖아요. 여기 서브링걸 아터리 얘하고 서로 연결돼요. 여기가 아주 중요한 부위니까. 그치? 여기가 여기 서브링걸 아터리가 서로 연결돼서 그 연결된다는 말은 서로 피가 흐를 수 있다는 뜻이야. 서로. 그래서 그 서브멘탈 아터리 서로 연결된다. 그 다음에 어디에 분포한다. 그 여러분들 그 저번 시간에 배운 머슬이 쫙 나와. 그치? 그 다음에 또 얘는 또 교통하는 데도 많아. 그 멘탈 아터리, 그 다음에 인피리어 레이비얼 아터리, 그 다음에 서브레이비얼 아터리와도 교통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아터리와도 교통을 해. 이쪽에 상당히 그 피가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페이셜 아터리의 그 서비컬 파트의 가지야. 서비컬 파트지만 서브멘탈 아터리는 요 페이셜 파트하고도 서로 교통을 이쪽에서 많이 한다는 뜻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서브멘탈 아터리 정도는 잘 알아두도록 하세요. 그다음에 페이셜 파트가 있어. 페이셜 파트는 페이셜 파트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가는 게 여기서부터 이제 페이셜 파트라고 하는데 뭐가 있냐면은 서브레이비얼 아터리는 지금 안 보여. 거의 그 얘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다음에 인피어리어 레이비얼 아터리가 있어요. 입술의 아래에, 그다음에 입술의 위, 수피어리어 레이비얼 아터리가 있어요. 그다음에 코로 가요. 또 레터럴 네이절 브랜치가 있어요. 그다음에 그 눈 안쪽 구석까지 간다 그랬지. 그래서 앵귤라 아터리라고 그래. 앵귤라 아터리. 그다음에 머스큘러 그 브랜치스도 있고. 요거.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서브레이비얼 아터리는 그 여기 그 서브멘탈 아터리하고 그다음에 인피리어 레이비얼 아터리하고 서로 교통하고 여기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운 그 얼굴 그 근육 있죠. 그렇지? 입꼬리 내림근 아래 디프레스 레비스 인피리어스 머슬 그런 그 고기를 밑을 지나서 한다. 그다음에 인피리어 레이비얼 그 아터리는 그 디프레스 레비 인피리어스 머슬 그걸 지나가서 오비큘라리스 오리스 머슬 그쪽에 그다음에 로어 입쪽에 그 분포한다. 얘도 서브레이비아 아터리하고 서로 교통해요. 이쪽은 서로 교통해. 그래야 이게 얼굴 근육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말하고 먹고 뭐 표정할 때. 그래서 이 한 아터리가 뭐 끊어져도 다른 아터리가 피를 공급할 수 있게 서로 교통을 많이 해. 그다음에 superior labial artery는 오비큘라리스 오리스 머슬 그 위쪽을 하겠지. 있죠. 오비큘라리스 오리스 머슬은 이렇게 입 주위를 이렇게 감싸는 머슬이니까. 그다음에 나중에 이 머슬도 서로 그 트랜스버스 페이셜 머슬, 트랜스버스 페이셜 아터리, 그다음 인프라 오비탈 아터리미 반대쪽에 있는 같은 이름의 동맥과도 서로 교통을 해요. 그러니까 superior labial artery. 그다음에 lateral nasal branch도 마찬가지야. 여기. 그다음에 앵귤라 아터리. 앵귤라 아터리 좀 잘 알아두도록 하세요. 앵귤라 아터리. 앵귤라 아터리는 그 어디에 분포하냐면은 그 레베이터 레비 수피리어스 알라크 나지머스 그 파묻혀 있고 그다음에 오비큘라리스 아큘리머스에 분포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얘가 아프텔미 아터리의 콧등까지 도절 레이저 브랜치와 교통해요. 아프텔미 아터리는 인터널 카로티드 아터리의 브랜치야.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다음에 머스큘러 브랜치는 얼굴 근육 뿐만 아니라 저작근에도 관여해요. 또 벅시네이트 머슬에도 관여하고 이렇게 근육까지. 그래서 그 383페이지 그 밑에 보시면 페이셜 아터리와 다른 부위 연결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그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몇 가지가 있어? 네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어디서 연결되냐면 여기 멘탈에서 나오는 그
여기 이쪽에 이제 나중에 그 막실러리 아터리에서 배울 건데 이쪽 부분에서 그 인피어리 알베올라 아터리의 턱끝까지 멘탈 브랜치와 연결돼. 인피어리 알베올라 아터리는 막실러리 아터리의 그 가지예요. 이게 여기가 페이셜 아터리가 이렇게 올라가요. 이게 페이셜 아터리인데 이게 수피리어 레이비얼 아터리지 이게. 그다음에 여기 인피리어 레이비얼 아터리는 턱 끝에서 다른 또 저기 혈관들하고 연결돼요. 그다음에 슈퍼피셜 템포럴 아터리에 가진 그 트랜스버스 페이셜 아터리와도 연결돼. 얘가 여기가 이게 슈퍼피셜 템포럴 아터리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트랜스버스 페이셜 아터리를 도중에 대요. 얘하고도 서로 연결돼. 왜냐면은 이게 트랜스버스 페이셜 아터리도 이쪽으로 가잖아. 그치? 그 여기서 또 페이셜 아터리가 서로 연결이 돼. 그다음에 세 번째, 그다음에 막실러리 아터리에 가진 인프라 오비탈 아터리와도 연결돼요. 여기서 인프라 오비탈 아터리 이쪽에서도 서로 연결이 돼. 그럼 인프라 오비탈 아터리하고도. 그다음에 또 아프텔믹 아터리에 가진 도절 레이저 아터리와도 연결돼요. 여기. 근데 이 아프텔믹 아터리는 누구의 가지라고? 인터널 카로티드 아터리 가지예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턱끝 이쪽에서 또 이쪽에서 다 다른 그 혈관들하고 서로 연결이 돼요. 복잡하지? 그러니까 잘 서로 길이 연결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그 멘탈 여기 그 페이셜 아터리 있잖아요. 이게 페이셜 아터리인데 얘는 누구냐면 얘는 막실러리 아터리야. 나중에 배우겠지만 막실러리 아터리는 다른 가지야. 다른 가지지만 얘도 이렇게 인피어리 알베올라 아터리를 내는데 여기서 그 페이셜 아터리하고도 서로 교통을 한다는 뜻이에요. 교통을 하고 여기서도 그 얘하고도 교통을 하고 인프라 오비타 아터리 또 교통을 하고. 그러니까 안면 동맥하고 서로 길이 연결되어 있잖아. 그쵸? 그래서 이 부위에 한 동맥이 그 뭐 끊어지거나 수술로 뭐 손상이 되거나 뭐 여기 암이 생겨도 다른 동맥으로 인해서 여기 조직이 괴사되지 않게 그 혈관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해요. 383 페이지에 어떻게 다른 부위에서 어느 부위에서 어느 혈관에 누구랑 연결되는지 잘 알아두도록 하세요. 그래서 그 요약을 보면은 그 여기 보면은 서비컬 파트 여기 이건 서비컬 파트지. 어디에 그 분포한다. 그다음에 얘는 뭐예요? 페이셜 파트. 얘 페이셜 파트 어디에 분포하고 누구랑 교통한다. 알아두도록 하세요. 이건 여러분들 치과 영역이야. 이거는 그래서 이쪽을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 동맥에서 피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나올 뿐만 아니라 이런 동맥들은 가늘기 때문에 이어 붙이기도 힘들어. 뭐 동맥을 대체할 수 있는 것도 거의 없어요. 큰 거는 뭐 어떻게 뭐 그 할 수 있겠지만 이런 혈관들은 작고 아주 델리케이트하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넣어서 하는 수술이 상당히 힘들어요. 할 수 있다고 해도. 그러니까 미세 혈관 수술은 아직까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얼굴 동맥의 경과 이거 잘 보세요. 얼굴 동맥 여기 서비컬 파트 여기가 마세터 머슬 있고 얘는 누구야? 그 얘는 그 스타일로 하이오이드 머슬 여기 다이가스트리 파스티리어 벨리 오브 다이가스트리 머슬 여기를 어디 머슬을 어떻게 지나서 한다. 여기 그다음에 여기는 서비컬 파트고 여기는 페이셜 파트 여기 그 분포를 알아두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페이셜 아터리 이렇게 나와. 그래서 페이셜 아터리가 어디냐면 여러분들 여기 그 그 맨디블라 여기 맨디블라 앵글 있지? 어? 맨디블라 앵글에서 여기를 앞에를 조금 이렇게 만져봐. 만져보면 탁탁 떠요. 뛰는 데가 있어. 잘 찾아봐 이쪽에 여기 거기가 페이셜 아터리예요. 상당히 커요 여기가. 그치? 그러니까 여기 그
못 찾는 사람은 거기가 너무 살이 많은 거고. 잘 눌러 봐요. 여기 똑똑 튀어. 여기가 그 페이셜 아터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이렇게 영리하지 않게 쫙쫙 그러니까 힘을 줘서 이렇게 쭉 올라갈 수 있게 해 주는 거예요, 여기가. 심장 여기 들리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를 보시면 이건 베인이고 빨간 게 인제 아터리인데 페이셜 아터리 구불구불하게 올라가. 이렇게. 그래서 여기 턱뼈 수술할 때 페이셜 아터리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될까? 이거 굉장히 커요. 잘못 건드리면 여기 페이셜 아터리 여기 사람이야. 여기 코고 이게 입이야. 입이고 이게 인제 파로티드 글랜드, 덕트, 얘가 마세터 머슬이에요. 이게 여기 턱뼈 수술을 한다고 하죠, 여기. 초생딸 모양 만든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 페이셜 아터리 잘못 건드리면 여기 구불구불 여기서 이거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크죠? 피가 푹 떠서 쏟아져서 과다출혈로 그 환자가 사망할 수 있어. 여기. 이렇게. 조심하세요. 여기 파트, 여기 파로티드 글랜드 여러분도 배웠어요. 여기가 인제 눈이고 코가 여기 있어. 이게 페이셜 아터리야. 상당히 크지? 상당히 커요. 여기를 잘못 어떻게 자른다. 이걸 자른다. 그러면 아주 굉장히 심각해져. 얼굴에 막 튈 거야, 여러분들 얼굴에. 환자 피가. 그 응급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페이셜 베인이고. 근데 얘는 뭐냐? 얘는 인제 그 페이셜 너브야. 페이셜 너브. 이런 거는 페이셜 너브예요. 그러니까 요쪽 얼굴 부위가 여기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건 너브고 아터리. 잘 보도록 하세요. 페이셜 너브 어디로 가는 페이셜 너브? 얼굴 근육. 그래서 여기 잘못 건드려서 이거 하나 끊었다. 이거 하나 끊어 먹었다. 여러 개 있는데 하나 끊으면 어때? 근데 얼굴 근육은 어떻게 돼? 하나가 망가져도 표정이 이상해져. 이렇게 돼. 이렇게. 어? 이상해지면 얼굴 표정 이상하면 우리나라처럼 외모가 중요시되는 사회에서는 상당히 힘들어요. 환자가 막 우울증 생기고 막 힘들어져 상당히. 그러니까 이런 건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잘 보존해야 돼요. 그러니까 환자 이게 턱 수술하는데 신경 써 가지고 이런 거 다 끊어 먹고 막 피 나오고 그러면 큰일 난다고. 그죠? 얼굴 동맥 아까 페이셜 아터리 상당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오시피탈 아터리까지만 하고 잠깐 쉽시다. 오시피탈 아터리는 어디 있었냐면 여러분들 여기서 그 앞부분에 여기 오시피탈 아터리 뒤로 가는 거였어. 뒤로 가는 거. 요거예요. 요거. 오시피탈 아터리. 뒤로 가는 거. 여기는 뭐가 있냐면은 스토노클라이더 마스토이드 브랜치가 있고 그다음에 머스큘러 브랜치 쭉 보세요. 어느 그 머슬에 가는지. 메닝지얼 브랜치. 얘 메닝지도 가네. 뒤로 가니까. 그래서 그 하이포글라설 커넬을 통해서 파스티리어 크레니얼 포사까지 들어가요. 이게 뇌막에도 가. 파스티리어 크레니얼 포사까지 가. 아까 어센딩 파린지알 아터리도 걸로 갔죠. 예. 그다음에 오리큘러 브랜치. 있고 마스토이드 브랜치. 그러니까 요게 마스토이드 여기잖아. 마스토이드 파트잖아요. 그쵸? 템포럴 본에. 그다음에 디센딩 브랜치는 쭉 보세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서 벌터블라 아터리와 교통해. 벌터블라 아터리는 뭐였죠? 아까 सब클라비안 아터리에서 올라오는 거. 그다음에 오시피탈 브랜치. 얘는 어디를 가냐면은 오시피탈 거지 가서 크레니얼 캐버티 안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크레니얼 듀라마타의 분포예요. 여기 오시피탈 아터리 여기.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390페이지 요약이 있어요. 한번 쭉 보세요. 그다음에 파스티리어 오리큘러 아터리 이거까지 마저 하면은 파스티리어 오리큘러 아터리 요거예요. 바로 위에 있는 거. 얘는 브랜치가 뭐가 있냐면은
그 스타일로마스토이드 아 아터리가 있고 얘도 팀패닉 캐버티 그쪽으로 가요. 그다음에 파스티리어 팀패닉 아터리. 그러니까 팀패닉 그 귀 쪽에도 상당히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그쪽으로 아터리가 중복해서 가요. 그다음에 오리큘라 브랜치가 있고 그다음 오시피탈 브랜 후두지. 오시피탈 브랜치가 있고 그다음에 머스큘러 브랜치. 스타일로 하이드 머슬 그런 데 가는 겁니다. 이렇게 알아두도록 하세요. 그러면 그 지금 10시 55분이고 한 10분 쉬었다가 그 슈퍼피셜 템포럴 아터리부터 하겠습니다. 그럼 11시 5분에 시작하겠습니다.